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치 안보 상황 매주 금요일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금요 시사계의 간신간별사 김종대 최강 디펜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간신간별사님. 네. 우리나라 간신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정권 초에 네, 그 집무실 이전 명태균 녹취록 파일도 나오지만 네. 이때 직언하는 사람이 없고 그게 여사의 기획이거든요. 집무실 네. 이전이. 이때 한번 그 저 잘못길이 낚이니까 네. 완전히 그 권력의 성격이 결정이 돼 버렸어요. 여사의 섭정 체제와 거기에 빌붙고 아첨하는 간신들. 네, 이게 정권 초에 권력의 성격으로 굳어지면서 나라의 불행이 시작됐다. 그 보는 어떤 간신들 아니면 뭐 충신들이라고 표현하기 뭐 하지만 저쪽이 힘이 있는 곳이구나. 금방 눈치를 채겠네요. 예,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예, 알아서 곡하가세 지록이만 예. 하는데 이게 제가 그때 인수위 시절에 TV 토론 나가가지고 정말 열심히 싸웠거든요. 네. 지금 용산 이전 이거 문제 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전문가시니까. 예, 그랬는데 그때 그 방송에 나와서 나하고 맞붙고 떠들어댄 사람들이 오늘날 보니까 그 사건이 윤핵관의 진용을 갖추는 사건이었어요. 분명히 저 거짓말하는 게 내 눈에 보이거든요. 네. 그런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하면서 권력에 아첨하는 이런 어떤 그 그룹들이 경쟁을 해서 네. 제 1열, 2열을 형성하게 된 게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정권의 어떤 그 비극사 같은 그 거예요. 시작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길 때 그때고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김건희 여사에 의해서 그게 움직임이 있었다. 아 그거는 이명수 기자와 김건희 네. 7시간 녹취록에 보면은 나와 있죠. 네. 여사가 청와대가 그냥 안 들어갈 거야 이래 얘기하거든요. 네. 딱 잘라 단호하게. 그 이야기가 저는 이후에 대선 이후에 그대로 저 관철이 돼가지고 네. 아주 국정을 갖다가 그냥 난도질하는 네, 이런 어떤 그 하나의 시발점을 형성했다. 예. 결국 거기에 또 달라붙고 아첨하는 무리들이 형성이 되면서 법이란 법은 깡그리 위반하는. 그렇죠. 야, 이게 한번 길이 이렇게 닦이니까 그렇죠. 오늘날까지 와가지고 이게 교정이 안 되고 수정이 안 돼요. 법이 필요 네.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건 그렇게 보이니까 다 그렇게 따라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 명태균 그 얘기 한번 사태에서도 해보시죠. 예. 마찬가지인데 네. 명태균 씨 스캔들이 있고 나서 약 한 석 달 정도 지나가지고 네. 대통령 이제 담화가 나왔는데 이 대통령 담화가 또 집권 후반기를 다 결정지어 버렸어요. 그 담화가. 예. 저희가 보는 가장 역설적 현상은 뭐냐면은 네. 이 대통령 담화가 있고 김건희 1인 체제, 김건희의 힘과 영향력은 무시무시하게 가공할 정도로 더 강화가 되고 확산이 됐다는 거예요. 네. 오히려 대통령 담화는 그걸 기정사실화했던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긴가민가 모호한 부분이 선명해지면서 네. 여사의 나라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 여사의 겨울왕국이 이게 아주 저기 확실하게 굳어져 버린 게 난 대통령 담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젠 누구도 거스를 수 없어. 적어도 권력 내에서는 무서운 일이 일어났죠. 무섭죠.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아무도 말하지 못. 대통령조차도 말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대통령까지도 뭐 그래 보입니다. 예. 말 못하는 뭐 기자회견에서 이런 상태가. 얘기하셨잖아요. 예. 전화기 다 주고. 자, 그 명태균. 뭐 또 다른 의미의 간신으로 보이는 명태균인데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됐어요. 근데 뭐 새벽에 구속이 됐는데 본인이 구속을 원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구속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어떻게 아니,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약간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구속하면은 뭐 가서 있다 오면 되고 나중에 저기 그 어디다가 치워버린 파일 기억날 수도 있고 말을 묘하게 하고 흔들려요. 이래저래 말이 바뀌어요, 계속 네. 조금씩.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뭐 예. 여러 방송에서 얘기했지만은 구속 저 영장 청구 전에는 직전까지 네. 여사를 믿고 있는 것 같다. 저도 그래 보였어요. 예, 예. 자기를 구해줄 사람은 여사밖에 없다. 예. 이 집착이 있다. 음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를 보면은 명태균 씨가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나서 네. 그게 월요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사한테 메시지를 넣었다. 메시지를 넣었습니까? 예. 아, 살펴달라고 했겠죠. 좀 도와달라. 예, 그러니까
이 명태균 씨와 여사의 관계는 단순한 거래 관계가 아니라는 게 드러나고 있어요. 네. 말하자면은 그 저기 여사를 통한 권력의 꿈을 명태균이가 너무 이걸 갖다가 그 일종의 과대망상 수준으로 그 갖고 있다 보니 여사하고 본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적 관계라는 이런 어떤 그 관계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끝까지 여사를 믿고 끝까지 여사를 하하. 바라고 있고 그다음에 그 순수성과 충성심을 보이는데 근데 이런 여사 신드롬은 난 이건 여사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사 현상. 예. 묘하게도 지금 국정 전반에서 보여지는데 어제 이준석 그 의원이 공항에서 기자회견할 때도 네. 대통령을 공격하지 여사는 공격하지 않아요. 그러고 보니 여사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네요. 윤석열 기자의 의원이. 질문은 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와 통화하고 예. 동천을 상의했냐예요. 예. 근데 이준석의 답은 예. 윤석열 대통령이 웃기고 황당한 얘기를 하더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사는 빠지죠. 빠졌어요. 빠져요. 예. 자, 지금 이준석, 명태균 이 저 구속 직전까지 또는 지금 이준석 의원 어제의 기자회견까지 이 공통점을 보라고. 네. 이 여사의 겨울 왕국에 살고 있다는 또 자기들은 거기에 일원이라는 생각을 못 벗어나고 있는 거야. 이야, 그러고 또 이게-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보니까. 네, 못 벗어나는 거야 이게. 아하. 그리고 대통령은 건드려도 여사는 안 된다. 못 건드린다. 못한다. 명태균이 이제 그 장의선의 취재 편의점하고 동아일보 그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네. 대통령은 까면 안 된다. 2년짜리밖에 안 된다. 네. 5년 정권 감당 못할 인물이다. 얘기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여사에 대해서는 네. 못 건드려요. 네. 이게 대한민국에서 나타나는 여사 현상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고 예. 그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의 7시간 녹취록에도 보면 그 세븐 스캔들이라고 나 지난 주말에 그 책을 다시 봤다고. 세븐 스캔들요? 그건 녹취록을 스토리라인 책으로 낸 거예요. 예. 소설체로. 예. 그래서 내가 이 책을 한번 다시 봐야 되겠다. 했는데 완전히 새롭게 읽히더라고. 이 작금의 사태에 저것도 비춰. 한번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런데 여사에 대한 끊임없는 이명수 기자의 번민이 나와. 그러니까 그 인간적인 어떤 그 연결이 되는 건데 그래서 여사를 배신해 말어 끝없이 고민해야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이런 여사 현상 이거를 저기 뭐 실체가 뭔가 어느 정도 또 이명수 기자가 봤을 때는 여사가 또 인간적이고 매력이 있다 이런 측면도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흔들리게 흔들리지. 나의 영혼을 진동시켜. 그래서 이게 여사 현상 중에 하나로 이명수 기자가 공익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할 정도로. 그렇죠. 와. 그러다 끝내 넘어가진 않았어. 그게 네. 명태균과 이명수의 다른 점이 차이점이었겠죠. 바로 여기서 나온 요 책입니다. 예, 세븐 스캔들 이명수. 예. 예. 그랬는데 제가 이 실체를 규명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심지어 윤 대통령도 꼼짝 못하고 하는 거 보면 이 여사 현상은 네. 뭘 말하는 거냐. 제가 이걸 보니까 지금까지 여사는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만든 수없는 사기와 기만으로 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네. 그러는 와중에서도 새로운 자기 사람들을 꾸준히 만들어 왔어요. 그 와중에 사람을 장악하는 비결이 뭐냐. 그게 궁금해요. 사실. 그런데 저 세븐 스캔들에서 상당히 실마리가 잡히는데 인간의 한계를 정확하게 포착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명수 기자는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 그러니까 예. 동생 나한테 와 1억 줄게. 돈 줄게. 그 얘기했었죠. 이러면 사람 마음이 흔들려. 그걸 반복적으로 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정에 약해. 이 사람은 명예욕에 약해. 이 사람은 돈에 약해. 이런 부분을 간파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단하네요. 저는요. 인생을 살면서 사람의 한계, 인간의 한계보다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편이거든. 네. 그래서 저 친구는 이런 어떤 기질이 있구나, 잠재력이 있구나. 그런데 우리와 다른 걸 보는 거죠. 여사는 인간의 한계를 봐요. 한계점을 보는군요. 그럼으로써 그걸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윤 대통령도
지가 뭘 알아 무식해서. 그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빠 무식해. 뭐 메시지 다 드러났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못 보는 걸 본다고. 그 맥락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거네요. 아니죠. 김건희 여사는 그걸 알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남들이 못 보는 측면을. 예. 와, 쉽게 그렇게 얘기하기 어려운데. 예.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간파한다. 네. 그다음에 그걸 말로 표현하는데 천재적이다. 이래가지고 줄을 세워 사람들을. 이런 여성이 딱 어느 날 영부인이 되고 용산의 한복판에 꽂히는 순간 예. 일대 평지 풍파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집권도 하기 전에 벌써 집무실 이전을 해치우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태균 어제 구속에서도 보면은 내가 그 현상이 또 드러난다고 보는 게 아직까지 여사를 믿어. 아하. 여사님 나 좀 구해주세요. 아하. 문자 메시지 보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텔레그램. 그래서 네. 구속이 되는 과정에서도 심지어는 감옥 안에서 네. 구치소 안에서도 그 마음은 여전히 유지된다. 이게. 그리고 또 여사의 그 존재감이 느껴지는 대목은 네. 이번에 창원지검이 그 공천 개입, 뭐 여론 조작, 국가 창원 산당 개입 이런 것들은 일체 수사 대상에서 다 빼고, 그렇죠. 또 여사에 대해서 뭐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다 빼고, 오로지 정치자금법 그것도 창원 내에서 벌어진 일만, 그렇죠. 예. 예, 이것만 수사하도록 하는 건데 이게 바로 김건희 여사의 실력이에요. 아까 얘기한 세븐 스캔들에도 나오지만 증인에 대한 모해 위증을 한다거나. 아니면 국회 출석하기로 한 증인을 빼돌려서 출석을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그 세븐 스캔들에 쭉 나와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실제 국회 출석하기로 한 증인은 난 내일 모레 출석한다고 알고 자료 준비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 그때 대통령 후보도 되기 전인데 네. 야, 그 증인 못 나와. 못 나올 거야. 이렇게. 못 나올 거야. 알고. 근데 본인이 지난주에 알고. 가니까 진짜 저기 여야 합의로 출석하기로 돼 있는 그 합의가 깨진 거야. 어떻게 그렇게 합의 한 걸 깬 거야. 합의 한 거를.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정작 증인은 출석 15분 전에 취소됐다고 통보받았다. 예. 그러면서 이명수 기자한테도 동생 누나 말 좀 믿어. 그렇게 된다 그랬잖아. 그리고 또 어디서 문제가 터지고 뭘 터지고 하면은 여사한테 문자나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거 위기 같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엔 흔들리는데 김 여사도 이튿날 다시 전화 와서 동생 위기 아니야. 이거 다 엉터리고 거짓말이야. 와. 이러고 나면은 며칠 있다가 법조 카르텔이 움직여가지고 딱딱딱딱. 감쪽같이 사건이 프레임이 바뀌어. 뭐 뒤에 조정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그게 영향력이 있는 그러니까 겁니까? 김 여사는 법조 카르텔을 다룰 줄 알아. 다룰 줄 안다. 그게 창원지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련의 존재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는 정치 카르텔까지 생겼으니 이게 자, 지금 어쨌든 좀 명태균 씨가 구속이 됐는데 뭐 김건희 여사를 믿고 마지막까지 문자 메시지 또 그 범민이 보이더라고요. 말해버릴까 이러니까 또 물어보니까 아예 뭐 그건 아니고 뭐 이랬는데 지금 구속이 됐을 때 저는 궁금한 게 의원님 보실 때는 끝까지 어떤 김건희 여사 대통령 부부를 지키는 모습으로 갈지 아니면 다 또 부로 추가 폭로를 할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중 감정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자기는 이 와중에서도 본인의 권력욕을 민낯으로 드러낸 명태균 씨가 네. 그래도 자기의 레드라인, 내 품격이라고 하면서 이제 여사와 대통령을 지키는 쪽으로 네.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결심은 했으니까 저기 들어갔겠죠. 예. 했는데 예. 혹시 날 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 구속까지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것도 좀 아니 김소연 변호사 등등 얘기 들어보면 구속 안 될 거라고 믿고 있던 것 같거든요. 아니 뭐 변호사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네. 그랬는데 이 명태균 씨가 이제 마지막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흔들리는 문제의 본질이 뭐냐? 예. 나는 그거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도 날 버릴까? 버릴까? 우리 가족은 누가 책임지지? 딸 막내 얘기 맨날 하잖아요. 딸 얘기. 그 이름까지 뭐 전 국민한테 다 예. 공개됐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원래. 그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언론도 그건 조심해줬어야 네. 되는데 사실은 말입니다. 이런 이중 감정에 흔들리는 연약한 인간성을 보면은 뭐 소리 벅벅 지르는 명태균과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연약한 인간이에요. 마음속에. 예, 그러면 그래서 확 무너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지를 스스로 남겨놓는 게 내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폭로할 장치를 아직까지는 마련해 놓은 거를 네. 지금 드러내지는 않지만은 있는 것 같아. 예. 그러는데 이 사실 사람이 이렇게 구속되고 뭐 하면은 나는 뭐 처벌하라 심판하라 이런 것도 있지만 인간적으로는 나도 마음이 안 좋아. 안 좋죠. 그런데 저 어떤 저기 구속영장이 이제 새벽에 그 발부될 때 저 사람들의 지금 신경은 나만 버림받는 게 아니라 주변까지 네. 다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어떤 그 압박감은 밀려오지. 그러는 가운데서 권력자는 내 심정을 지금 알고 있을까? 이게 궁금한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지금 구속되면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 녹취자를 폭로하겠다 이런 얘기는 이미 한 바가 있고요. 또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추가 자료가 없다고 하긴 했지만 뭔가 정리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또 민주당이 확보하지 못한 녹취 이거를 또 점검한다고 하니까 뭔가 새로운 녹취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요. 네. 명태균 씨의 최대 실착은 네. 김소연 변호사를 선임한 거라고 봅니다. 무료 변론한다고 하긴 하던데요. 아니 그런 사람 많아요. 저도 지금 그러니까 서로 때가 무료 저도 다른 변론하겠다는 얘기긴 난리예요. 한데 제가 변호사잖아요. 네. 무료 변론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네. 돈을 주고 정상적으로 변론을 다른 얘기 김소연 변호사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무료 변론이 뭔가 지금 다르게 보이잖아요. 지금 느낌이. 그리고 구속 사건이면 변호사 비용도 이제 뛰잖아요. 많이 뛰죠. 더 어렵죠. 많이 뛰죠. 네. 그런데 이 김서연 변호사가 네. 스스럼 없이 사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준석 의원 얘기를 너무 많이 악의축 뭐 이런 얘기 다 합니다. 예, 그걸 위해서 선임한 걸로 돼 있는 걸로 보고 참 문제는 김소연 변호사가 검찰에 제출된 명태균 자료를 다 봤다는 거예요. 다 봤어요. 그 순간 이준석을 때리는 거거든요. 네. 또 이준석 의원은 그래서 나왔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예. 네. 그래서 이따가 보니까 이게 뭐 명태균 씨는 지금 변호사한테도 농락당하는 것 같아. 이게 참. 아니 이준석과 명태균의 이런 치명적인 균열은 이제까지 없었거든. 네. 그런데 변호사가 하고 있다고. 그렇죠. 이게 뭔 꼴이야? 이 명태균 씨하고 이준석 의원하고 분열될 필요가 없고 저는 그 두 사람은 어떤 느낌이냐면 서로 갖고 있거든요. 네. 분열되면 다 까지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다 까지죠. 예. 칠불사 회동부터 그 진상 다 까졌잖아요. 드러나는 거예요. 다 이제 까졌잖아요. 저기 뭐냐 이게 제가 보기에는 김소연 변호사는 완전히 폭탄이에요. 아하. 지금 의뢰인에 대한 변호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도 궁금할 정도야. 네. 그래가지고 이준석 파일이 이제 확인돼 버린 건데 네네네. 우리가 한 2주 전에 대통령실이 이제 저 담화가 있고 그 전에 저 뭐 이준석 대표가 다 한 거다. 저 대통령 전화는 덕담이었고 의미 없는 전화였다. 그때 김영선 공천은 이준석 대표가 한 거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뒤집어 씌우자 네. 이준석 의원이 격분을 해가지고 대통령실에 말미잘도 못한 대응이다. 예, 맞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중대 결심을 할 것처럼 예.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정치부 기자들한테 흘러나온 얘기가 썰이 두 개였어요. 이준석 파일이 있다 없다.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준석 파일은 있다. 엄청 많이 정확하게 있다. 이렇게 보여요. 이게 확인이 돼 버린 거야. 확인시켜줬잖아요, 본인이. 그리고 이준석 의원은 알아요. 네. 기자들이 그 파일 있어요? 그거 육성 녹취 있어요? 뭐 이런 것들 엄청 질문에 들어오는데 그때 전략적 모호성으로 포장했거든. 예. 단지 뭐 구글에 자동 저장된다. 뭐 이런 정도라면 자동 저장이 뭐냐? 그리고 언제 썼던 휴대폰이냐? 네. 이제 추가 질문이 나올 법한데 딱 입을 닫았어. 그거까지만 얘기해요. 내가 다 저장이 났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더 이상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을 보니까 다 저장돼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수시로 열람할 수 있고 내용이 다 봤대요. 최근에 한 번 더 보니까 웃기더라. 이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이준석 파일은 실존한다. 네. 그리고 여차하면 다 까겠다. 어제 이 두 개 메시지가 나와버린 거죠. 그렇죠. 예. 예.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김소연 변호사 얘기를 하셨지만 이준석이 참전한 결과가 된 거예요. 제가 느낌에는 명태균도 갖고 있지만 이준석도 지금 갖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명태균 씨가 갖고 있는 그 녹취록
녹취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본인은 이제 카드 같은 게 없어진다는 느낌도 들고 그럼 지금 이제 어떻게 본인을 보호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김여사 현상이라고 했는데 여전히 이준석 의원은 자기 보호를 위해선 깔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근데 김여사 문제는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거라고. 그거를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저기 여기에는 신용한 파일도 있습니다, 사실은. 신용환 교수. 예. 서원대 교수고 저기 그 민주당에서 이번에 낙선한 사람인데 네. 그 저기 여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증언을 했는데 지금 다 나온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신 교수는 자기 파일 까는 걸 원치 않아요. 네. 결정적인 거 아니면 까식거리는 까지 않겠죠. 알겠다. 네, 그런데 그 사람은 네. 자기가 보기에 까식거리지 우리가 보고 있는 큰 그림에 그 작은 퍼즐들은 되거든. 네. 그런데 이제 그 이준석 의원이 한번 언제 전화를 잘못 눌러가지고 무심코 김 여사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사가 예. 그 옆에 사람들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준석이니? 친한가 봐요. 뭐 말이 조금씩 달라요. 네. 이준석이 준석이구나.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도 하고 네. 준석이니 이렇게 얘기했다고도 하는데 이 얘기는 지금 많이 나왔다고. 네. 그랬는데 여전히 이럴 때 보면은 여사에 대한 이준석 의원 생각이 무엇인가가 궁금해요. 그게 가장 궁금하다.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 여사 현상에 물려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기 그 명태균 녹취록 까진 것 중에 또 하나의 뉴스가 뭐냐면은 대통령이 현대 뭐 두산 오는 거를 명태균 씨가 일정을 미리 알았다는 미리 알았고 기자단보다 훨씬 전에 알았고. 네. 네. 근데 그거를 알려준 사람이 박완수 지사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대목에서 보세요. 이게 바로 여사의 존재감인데. 네. 자, 제가 아까 저 세븐 스캔들에 나오는 얘기지만은 정대택이라는 그 김 여사하고 원한이 있는 사람의 국회 출석을 여야가 합의해놓고 엎어버렸는. 네. 그래가지고 서영교 의원을 찾아와가지고 국회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몰랐다 이러면서 취소시키자고 합의 번복해달라고 통사정을 했던. 그래가지고 완전히 눈물의 하소연을 했던 그때 행안위의 국민의힘 간사가 누구냐? 누구죠? 박완수입니다. 박완수 의원. 전 박완수 의원, 의원입니다. 지금 지사, 경남지사.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박완수 의원이 그 당시에 이제 윤한홍 의원이 경남도지사에 이미 나오려고 나가겠다고 했었어요. 하고 예. 언론사에 그걸 깠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준비에 들어갔는데 네. 그 실세 중에 실세 윤한홍을 제끼고 자기가 경남도지사 후보가 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크로비스타에 가서 박완수가 김건희 여사를 만난 거예요. 그런 건 진술들이 있죠 지금.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경남도지사를 간 거예요. 그 경남도지사는 저기 대통령 자기가 오는 거 영접하는 하는 정보를 명태균한테 준 거예요. 뭐 지금 그래 뭐 맞춰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대구와 부산에 대통령이 왔을 때 네. 이번에 그 구속영장이 청구된 예비 후보자 저기 돈 갖다 바친 네. 그 사람 중에 한 명을 저기 대통령 있는 행사장에 가서 대통령한테 인사하고 소개까지 시켜줍니다. 명태균 씨가. 네. 그 사진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어지는 현상을 보면은 네. 이게 다 그때 당시 여사의 예. 그 저기 사기 행각을 같이 온몸으로 방탄으로 막은 그 사람들이 결국 출세하고 네. 도지사 되고 또 대통령 오는 정보를 갖다 명태균 알려주면 명태균은 그걸 이용해서 예비 후보자한테 정보를 주고 이야. 주식 사라 그러고 그렇죠. 지금 그거 다 보도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퍼즐 조각 하나하나를 다 연결할 수 있네요. 보니까 김건희 여사란 걸 네. 딱 하면. 네. 이렇게 돼가지고 와. 보십시오. 이게 바로 여사의 겨울 왕국이 아니고 뭡니까? 아하. 이게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상의 실체는 예. 김 여사의 그림자예요. 김 여사의 겨울 왕국입니다. 그 그러니까- 잘 나가던 윤한홍 의원조차 핵간 중에 윤핵간 윤한홍도 박한수 김건희 여사 속 사람이라고 보이는 박한수한테 절 질 수 있을 정도로 네. 김건희 여사의 왕국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왕국인데 거네요. 예. 그 다음 이제 그 업보는 국민의힘인데 네.
그 여사에 줄 서고 온갖 아첨해가지고 공천받은 놈이 도대체가 이게 다냐? 네. 더 없냐? 예. 이런 어떤 의구심이 국민의힘 쪽으로 쏟아지는 게 제일 두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지금 예. 저기 이번에 민주당이 특검 수정안을 냈잖아요. 네. 거기에 저기 수정안을 낸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전부 국민의힘 몇몇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 접촉해가지고 혹시 공천 개입은 들어가는가? 아, 어. 그거 상당히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빠지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가고 들어가는가. 남느냐인데 공천 개입 들어가 안 들어가? 네. 그 수정 안 된다는데 뭐가 들어가? 좀 더 이런 많다는 걸 거죠. 탐문하고 다니는 거야. 의원님 말씀은 좀 더 많을 것 같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차례는 또 정부 인선입니다. 정부 뭐 인선까지 장관이라든가 기관장들. 아하. 예, 그러면은 예.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 지금은 명태균 쪽으로 드러난 게 이 정도예요. 네. 예. 그리고 우리 과거에 이종호 녹취록은 벌써 잊혀져 가고 있어요. 아, 그것도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이종호 것도 끝나버릴 그때 경찰 느낌이에요. 인사, 예. 그저 징계도 백혜령 빠져나가고, 뭐 이런 것도 빠져 그다음에 있고. 영등포 경찰서장은 예. 용산으로 영전되고, 예. 이거 다 어떻게 된 일이요, 이거? 이종호 파일에 나오는 얘기들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그거에다가 뭐 저기 국방부 장관, 장관 김용현. 예, 해병대 뭐 이런 얘기까지도 거의 숱하게 나오는데 그 사건은 지금 사람들이 지금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게 다 뭐 김종대 의원님의 합리적인 추론은 김건희 여사가 아니 연관성이 없을 수가 이종호와 없다. 김건희를 어떻게 떼놓고 생각합니까? 없을 수 없다. 그걸 어떻게 예. 떼나요? 자, 하나 좀 그러면 어제 좀 보도된 것 중에 이준석 의원의 얘기입니다. 구청장하고 뭐 시장 얘기를 했는데 그 구청장 시장 이게 김태우 구청장은 또 JTBC가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뭐 재보궐선거 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것까지 김건희 여사 관련이 돼 있을까? 그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글쎄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 의원은 네. 대통령과 관계된 거를 맛배기로 까는 거예요. 아, 요런 거. 김태우 이런 건 사실은 뭐 딱 드러나서 그렇지 다 예상을 했던 거잖아요. 지금 네, 우리가 네. 알다시피 사면까지 됐었고 그렇죠. 그래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완전 망했잖아요. 예, 국민의힘. 망했습니다. 예. 그거를 알만한 거를 하나 깐 거다. 그렇죠. 이준석. 예. 안철수도 마찬가지고. 계속 윤 대통령 때리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윤 대통령도 놀고 있지는 않았겠죠. 네. 예, 이런 면에서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요거를 가르마를 타고서 하는 얘기니까 네. 진짜는 아직도 안 나온 안 것 나온 같다. 것이다. 그러나 이준석 파일은 존재한다. 있다. 예.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의 진 면목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파일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네요. 예. 아, 야, 이게 저는 오늘 또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걸 또 발견한 것 아 같습니다. 그래요? 오, 요 우리 김종대 최강 디펜스에서만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고 아니 뭐 토마토가 더 큰 기여를 하셨죠. 하나 아이고, 안 보내드립니다. 다 짚어보고 지금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나만 좀 더 살펴보면 강혜경 씨가 뜻밖의 인물을 또 언급을 했습니다. 누구시죠? 허경영이요. 허경영 허경영 맞아 씨. 맞아. 예, 그것도 명태균하고 허경영 씨 두 분이 가까웠다. 이 말을 하는데 이건 또 저쪽 사진도 나오잖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뭐죠? 참. 이 건에 재밌네요. 대해서 내가 네. 뭐 할 얘기가 없는데 네. 허경영 씨는 그 저기 최근에 사람이 좀 점잖아졌어요. 아, 그렇습니까? 옛날에 네. 아주 그 비현실적이고 초현실적인 거는 많이 네. 좀 걷어지었더라고. 네. 그러면서 허경영의 프레임은 대한민국의 복지제도의 기본 토대를 만드신 분이요, 이분이. 이분이 얘기한 아동수당, 공약. 출산수당 다 됐어요. 다 됐어. 나중에. 결국 허경영 말대로 다 됐다고. 네. 그때만 해도 허황된다고 생각했는데 응. 불과 몇 년 지나서 다 됐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허경영 씨가 또 돈이 많아요. 네. 고향에 살아요. 그 하늘궁인가요? 뭐 네, 하늘궁. 예. 거기에 명태균 씨가 갔다는 거예요. 아. 아마도 이 사진도 거기서 찍은 거기서 거 찍은 아닌가 거겠죠. 이런 허용 생각이 오지한다고 드는데. 하니까. 예. 그러면서 목적은 이재명 후보 저격수를 하나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격해라.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네. 그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증거 비싸게 들은 김건희 여사 오늘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돈 받았던 거 명태균 네. 돈 봉투 500짜리 2개 네.
이게 뭐 과자값이라고 500짜리 두 개라고는 확인 안 됐습니다. 두 차례인데 500짜리 한 하나는 번은 500이고 투가 있었고 본인 주장은 뭐 교통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과자값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요거가 검찰이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이거 똑같은 사건이 똑같다고 말하긴 뭐하지만 어제 선고됐습니다. 김혜경 여사 사건 네. 10만 얼마인데 이거 똑같아요. 그 뭐 인식 못했다고 하긴 하는데 밥 먹이는 거를 봤기 때문에 이거 공직선거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이는 500만 원 나가고 똑같은 공직선거 위반이에요. 같은 선거에다가 돈 줬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처벌돼야 되는데 이거가 검찰이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차이는 이제 강혜경 씨 법카 얘기를 하는 거고 김혜경 씨. 김혜경 씨. 예. 그다음에 저기 김건희 여사는 자기 돈을 준 거 같은데. 자기 돈 현금. 요거는 이제 그런 출처는 다르지만 네. 무엇이 같느냐 하면은 선거 때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피부한 거예요. 사준 거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네. 돈을 쓰면 불법이거든요. 법입니다. 그런데 10만 5천 원 가지고 지금 150만 원 150만 벌금. 벌금까지 간 것도 그 당선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밥을 사준 걸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명태균 씨는 더 확실하거든. 여론조사 다 해줬잖아요. 예. 예. 더 확실하고 더 도움을 받겠다는 의사 표시로 네. 이거를 준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는 저기 같은 법의 잣대와 기준이 적용이 돼야 된대야. 그렇게 보면은 뭐 저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그다음에 시기도 비슷해요. 그렇죠. 2021년 9월이면은 예. 이제 그 민주당은 후보가 거의 결정됐을 예. 때고. 그다음에 저기 여기는 국민의힘은 아직 결정 직전이지만은 이제 경선 막바지로 가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야말로 진짜 도움이 필요하니까 음. 그거는 저기 잘 봐달라고 준 돈이 맞습니다. 네. 이러면은 선거의 불법 자금이라고 봐야 되는 건 똑같은 거죠. 똑같은 내용이죠. 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오늘 김건희 여사의 겨울 왕국 얘기를 좀 했는데 이 왕국이 쭉 갑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뭐 겨울 왕국이 그 애니메이션에도 끝나는 걸로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애니 영화고요. 예, 이거는 애니메이션이고. 저기 벚꽃이 피기 전에 네. 목련이 피기 전에 이 문제는 해결이 돼야 나라가 그나마 지금 거의 절단난 나라를 회복할 수가 있다. 늦어도 목련이 피기 전에는 해결돼야 된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러면? 아니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 제가 역설적으로 예. 그러면 이런 나라에서 국민들을 2년 반을 더 살으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정치인이 할 말입니까? 저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뭐 국정 공백이 있다, 뭐 법적인 어려움이 있다, 뭐 이렇게 줄레줄레 말들 하는데 제발 국민만 믿고 가십시오. 국민만 믿고.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민주당이 하도 안 따라오니까 촛불 그 지도부가 찾아가가지고 거의 멱살을 잡다시피 하면 제발 좀 탄핵 안 내라. 국민들이 우리만 믿고 가라. 이렇게 막 호통치고 그러니까 막 우상호, 박지원 등 정치 지도자들이 저기 화급히 놀라가지고 네. 사과하면서 탄핵안을 냈던 거 아닙니까? 아니 그때도 보면은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해? 믿음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정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법과 행정이 못하는 걸 하는 게 정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치를 가치를 믿는 것이지. 아니 법 때문에 안 되고 행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래 안 되는 이유를 수십 가지를 나열을 해버리면은 그러면 법률가하고 행정가하지 뭐하러 정치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그런 너절너절한 이유를 대면서 2년 반 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이 그거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난 정치할 자격이 없는 거다. 그러지 마시고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돼. 네. 그 방법이야 뭐 하얀지 탄핵인지 뭐 다 테이블 위에 꺼내 놓을 수는 있고 약간의 시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좀 양심이 있으면 말이에요. 네. 국민 지금 60%가 임기 단축하거나 물러나야 된다고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대학 교수들 학생들까지 나서는데 시국 선언하고 있습니다. 맨 앞열에 있어야 될 정치인이 왜 뒷열로 슬금슬금 도망을 칩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로지 큰 역사와 국민을 믿고 반듯하게 가는 게 정치인의 소명이다. 네.
그것에서 흔들리지 말자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건희 여사의 겨울왕국과 그 타개법 김종대 의원하고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